이용식께 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이용식은 한국의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으로 198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해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유머 한 번지와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개성 넘치는 외모와 독특한 유머 스타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전해주었죠. 그런 그에게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용식은 1975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정식으로 데뷔했는데요. 우리나라 개그맨 중 최초로 공채를 통해 데뷔한 인물이 바로 이용식입니다. 그전에는 개그맨들이 유랑극단이나 연극 배우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봉서 선생님도 아코디언 연주를 하다가 개그맨으로 발탁된 경우였죠. 구봉서 선생님은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1975년에 개그맨 공채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TBC, MBC 등 방송사들의 탤런트 공채는 있었지만 개그맨 공채는 MBC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공채에서는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등 엄청난 코미디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약 1,400명이 지원했고 그중 1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명단에 이용식이 포함된 것이죠. 1기 멤버 중에서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물은 이용식이 유일합니다. 사실 이전에 이용식이 통기타 가수로도 제법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71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데뷔한 이용식은 이듬해 뮤지컬 배우로도 데뷔했으며 그러다 1975년에 우연한 기회로 개그맨으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가스나 생맥주를 파는 경양식집 같은 곳에서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했습니다. 그 시기는 서유석, 양희은 그리고 4월과 5월의 백순진, 이수만 등이 활동하던 시기였죠. 그러다 1972년경 청평에서 열린 통기타 페스티벌에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를 들고 데뷔했지만 결국 그의 운명은 개그맨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구봉서, 라 불릴 만큼 이용식은 입담이 좋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용식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구봉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죠. 그런 이용식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원일기에서 용희 역을 맡았던 박은수는 이용식 가족의 막내와 절친한 친구였는데요. 박은수는 이용식을 대신해 MBC 지원서를 제출해 주었고 이용식은 친구의 양복을 빌려 입고 부랴부랴 시험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단계별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한 이용식은 최종 면접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이후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친 뒤 정식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뷔 후 빛을 보지 못하고 곧바로 군대로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문선대에 배치된 덕분에 군 입대 중에도 공연을 이어갈 수 있었고 36개월 동안 오히려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제대 후 다시 MBC로 돌아온 이용식은 자신의 인생 프로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뽀뽀뽀인데요. 당시 새로 생긴 프로그램으로 감담 PD가 원조 뽀미 언니인 왕영은 뽀병이 김병조, 뽀식이 이용식을 불러 최초의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식은 그날부터 무려 19년간 고정 출연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뽀뽀뽀는 엄청난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으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 지각하는 일이 생기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직장에 늦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MBC 프로그램을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없냐? 는 항해 전화가 자주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그에게도 불행은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2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보름 후쯤 이용식에게도 심근경색이 발병했습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용식은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주위 사람들은 이용식이 의사보다 심근경색에 대해 더 잘 안다 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용식에게 심근경색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도 주먹을 꽉 쥐고 반드시 살아야겠다 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수술실 문틈 사이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고 있는 6살짜리 딸 수민이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용식은 어떻게 해서 얻은 아이인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순 없다. 반드시 살아서 이 병원을 나가리라
고 굳게 다짐했고 그 다짐은 결국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용식은 유독 딸 수민이와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식 부부는 결혼 8년 만인 1991년에 수민이를 얻었습니다.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포기하고 입양을 고민하던 중에 얻은 아이였기 때문에 더욱 애틋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픈 가족사 또한 아내와 딸에게 애틋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용식의 아버지는 북파 공작원이었는데요. 군번 조회를 피하기 위해 포항 해군 기지에서 배에 기름을 배급하던 중 군용 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진남포에서 새 벼로를 납포한 뒤 가족에게 말도 없이 월남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월남 후 이용식의 어머니와 형은 북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데요. 대나무를 깎아 뾰족하게 만든 가시를 어머니의 손톱 밑에 찌르며 아버지가 어디 갔느냐 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정말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버지는 남쪽으로 내려온 뒤에도 늘 어머니께 죄책감을 느끼며 사셨습니다. 국군에 북진 당시 가족을 찾아온 이용식의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인천 진영으로 갔고 그곳에서 막내 아들인 이용식을 낳았습니다. 이용식은 나중에 아버지에게서 내가 남쪽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갔다면 우리 가족은 인민재판에 넘어갔을 텐데 정말 몰라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는 말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몰랐기 때문이었고 만약 알았더라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용식이 지금까지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순간 중 하나는 이주일이 사망했던 날입니다. 이용식은 이주일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유명했는데 집으로도 자주 초대를 받을 정도로 사석에서도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게다가 이주일이 국회의원 활동을 마치고 연예계에 복귀하며 론칭한 이주일의 코미디쇼에서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의 최고 인기 코너였던 서울 옥에서 이주일, 김형곤, 방실이 등과 함께 연기를 펼치며 80년대식 꽁트 개그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주일의 장례식 당일 추도사를 하며 상당히 슬퍼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용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심야 시간대에 진행했던 KBS 스탠딩 코미디 프로그램 폭소클럽에 나와 이주일을 향한 헌정 개그를 바치기도 했죠. 이용식은 이주일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인기와 부를 얻었던 분인데 오래 살지 못했다. 아들을 먼저 보냈다는 스트레스를 결국 이기지 못했던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이주일의 외아들은 1991년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주일은 생을 마감하기 한 달쯤 전에도 1시간에 한 번씩 아들 얘기를 할 정도로 그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창밖을 보다가도 저 사람이랑 아들이 같이 가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의사로부터 한 달 후쯤 이주일이 돌아가실 것 같다? 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이용식은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이주일 곁에서 말벗이 되어 드렸습니다. 결국 이주일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용식에게는 이주일과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의 일화입니다. 정 명예회장은 이주일에게 홍송 새 그루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이주일은 그 나무를 분당 자택 정원에 심고 애지중지 길렀고 나무는 쑥쑥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자라던 홍송 새 그루가 이주일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부터 이유 없이 시들더니 결국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용식은 이를 두고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고 말하며 마치 홍송도 주인의 아픔을 알았던 게 아닐까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던 이주일을 떠나보내고 이용식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